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102년 매니저가 아닌 저희 신광선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02년 매니저의 훈풍에서 제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바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무슨 빛깔인가요?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하시면 지금은 흑백 빛깔인데 내년에는 네. 환한 노란색 빛깔로, 빨간 빛깔로 장식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한 방을 또 매기시네요. 네. 네, 자 바로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뭐 사실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켓 타이밍은 복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장은 뭐 1% 정도 나란하게 질서 있게 하락에 나왔고 이게 이제 뭐냐면 1990년대부터 배당락 1 당일날 배당락 1 당일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지점 보일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 열렸을 때 당시에 20년 만에 최악의 배당일이 나왔다 어제. 뭐 실제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3, 코스닥은 1.3 정도 되거든요. 뭐 그렇다 치면 뭐 비슷하게 빠졌지만은 실제로 사실 배당락에 대한 시가 배당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가산됐을 때는 1.4 정도 하락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제 2.3 정도가 빠졌죠,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웬만하면 배당락 일날은 거의 이제 급락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 때 제외하고는. 그래서 20년 만에 최악의 배당락 일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복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뭔가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그에 대해 교훈을 얻으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전에 방송 내용들을 좀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8월 16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 내용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리 인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금리가 한 3%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더 할 거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셀더립 계속 올라오면 팔아라 이런 식으로 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적중을 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 베어마켓 랠리가 종료됐다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8월 30일 날이죠. 뭐 이제 이렇게 저 방송 내용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8월 30일 날도 뭐라고 했을 때 이때 한 폭등이 한번 나왔어요. 한 이때 코스피가 3% 정도 폭등이 나왔는데 몇 번 터지셨어요? 지금 자신의 얼굴을 보시고 빵 터진 것 같은데 머리가 많이 자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가려야 돼서. 전 그때보다 근데 지금 진도준의 머리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웃은 이유가 죄송합니다. 저 카메라 감독님 너무 웃더라고요. 화면을 보시고 너무 웃으셔가지고. 네. 카메라 감독님이 카메라만 앵글만 집중하셔야 되는데 다른 화면을 보니까 인간적이시죠. 네, 그렇죠. 놀래가지고 제가 봐도 이거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추석날 요거는 더 웃기네요. 이때 이제 CPI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반등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현금 확보하고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하다. 9월 8일 방송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차트를 보면요, 딱 이때예요. 기가 막히게도 8월 16일 날 빨간색 지점 그리고 올라온 파라라 지점 8월 30일 날 9월 1일 그럴 때마다 그리고 제가 9월 말 10월 초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결국은 지수 자체가 이때 당시에 한 2100선까지 2100대 라인까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뭐 하락만 주장한 게 아니었죠, 제가. 하락만 주장한 게 아니었고 살 땐 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월 14일 날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처음으로 봤던 내용들일 겁니다. 바로 이 스파이크 로우 패턴.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탁 치고 가는 모습들. 사실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참 또 이게 사진도 참 웃긴데 이게 이제 제 밑에 이제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 분이 이제 뭐 한 방 매기려고 이렇게 캡처했나 봐요. 안티팬이신가 봐요. 사인이 그동안 많으셨어요. 이렇게 있어서 어제 스파이크 로우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저점 잡아드렸고 그리고 10월 17일 날
CPI가 막 엄청 잘 나와가지고 이제 11월 17일 날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정이 좀 나올 것이고 이 조정이 가격 조정인지 뭐 기간 조정인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500선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다음과 같이 화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파이크 로우 패턴이 이게 야간 선물 옵션이거든요. 통합 연결 선물 야간 선물 옵션. 근데 맨 아래쪽 보시면 아랫골 달고 탁 치고 가는 패턴들 음봉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스파이크 로우 패턴의 정형적인 패턴이었고 그리고 나서 저 동그라미 지점이죠. 저기에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너튜브 공개 방송에서도 난 주식 다 팔았다. 현금 무한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 빠지면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2,500 결국은 한번 찍어주고 못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산타랠리를 얘기할 때 저는 산타랠리는 좀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나 또는 월요일부터 무슨 랠리? 연말 연초 랠리 가능하다. 이유가 뭐냐? 바로 채권 가격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채권 가격이 통상 채권 가격이 먼저 선행으로 치고 가면은 통상 분기 단위로 해서 1분기,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주가 상승이 좀 기인하면서 쫓아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이 분기에 대한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한국 3년물 채권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3년물 채권물을 보면 되는데 그 채권은 어제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언더퍼폼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 가격, 특히 미국의 채권, 뭐 3개월, 6개월, 1년, 2년, 뭐 5년, 10년물 이 채권 가격 상승이 결국은 연말과 연초에 미국장에서 어떤 게 펼쳐지냐면 본원 통화 가치가 상승이 나오면서 실제로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본원 통화는 M0이죠, M0. 이 본원 통화 가치 상승.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재무부가 QE 효과를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매크로적인 관점 말씀드렸고요. 물론 연말 오늘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돌리면은 연초까지 랠리 가능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 과연 계속해서 6월부터 뭐 6월달 과거자는 안 갖고 왔지만 6월부터는 그래도 큰 그림상은 잘 이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맞춰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말 연초 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이 내년 초에도 계속해서 이 방송을 집중하시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확하게 예측해 주셨던 만큼 내년에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 그러면 바로 타이밍 모델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일간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200 지수인데요. 오늘이죠. 12월 29일, 12월 29일인데 이 12월 29일 날이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고 폐장일입니다. 내일이 휴장입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월요일에 개장을 합니다. 자, 12월 29일 오늘 반향 강도가 100% 잡혀 있습니다. 하락 추세였죠. 여태까지 배당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네. 100% 잡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오늘 반등 안 나오면 안 된다. 오늘 무조건 양봉으로 마감해야 됩니다. 마감 안 하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 의상 입었습니다. 네. 네.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양봉으로 못 만들면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뭐 반등 실패하면 빠지는 거예요, 계속. 예. 뭐 급락이 나오든지 뭐 계단식 하락이 나오든지 빠진다.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마이너스 1% 정도 내외로 양 3대 지수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야간 선물 옵션에서는 0.48 정도 빠졌단 말이죠. 그럼 오늘 일단은 갭 하락을 0.4에서 0.5 정도로 하락 출발할 것입니다. 달러도 약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참 웃겨요. 달러 지수도 많이 떨어졌었고 N달러도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달러도 1270원대 어제는 1265원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원래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있어야 될 지수 레벨이 한 2400 정도 돼야 되거든요. 달러 환산하면. 근데 지금 228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걸 홍보하면서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 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에 동요되지 마시고요. 이 코스피 60월 개월선입니다. 60월 개월선. 그러니까 월봉에서 60월 개월선인데 이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0월 개월선이 강하게 이탈 나올 때는 항상 큰 문제, 뭐 금융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뭐 시스템이 붕괴됐다, 뭐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60일 원선에서 순간적인 이탈 나오면 사면은 수익 나는 구간이었어요. 예, 과거부터. 그러니까 08년도 중앙에도 갑자기 팍 빠졌을 때 장대 한복 나왔을 때가 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그리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지점 약간 좀 이탈 나왔을 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미중 무역 분쟁 당시.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보시면 갑자기 확 빠졌죠.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은 거의 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장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60월선 이탈 나오는 상황입니다. 60월선 맞고 밀린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60월선 라인이 대략 얼마냐면은 2,444거든요. 2,444.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수의 적정 레벨 가치는 2,444라는 거죠. 60월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60월선이 이탈 나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2,300선 이탈 나왔잖아요. 감정에 동요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현금 비중을 갖고 있던 거를 줄이는 타이밍입니다. 현금 비중 늘리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2,000선 깬다, 1,800선 깬다라고 또 지금 뭐 너튜브에서 또 비관론 유튜버들이 뭐 또 활기를 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항상 바닥을 못 잡습니다. 근데 저는 바닥을 잡았고요, 여태까지. 예, 그런 분들. 그래서 2,300 이하에서는 레벨 다운은 굉장히 진행되지만 여기서 2,000선 깨지든지 1,800선 깨지든지 깨지면 V자 반등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두려운 건 제가 이거죠. 박스권 칠까 봐. 2,100에서 2,500에서 가둬놓을까 봐. 이게 문제지.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을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을 60월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60월선 기준으로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을 쏙쏙 내주셨는데요. 사실 너무 아쉬워요. 짧고.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만나뵙고 싶은데 따로 무료 방송하실까요? 네, 어제 했고요. 오늘은 없고요. 그리고 오늘 녹색 밴드에다가 여러분들 엠뱅어드 신광석 검색하시면 코멘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녹색 밴드 무료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은 없지만 이 초록색 밴드 통해서 신광석 매니저님의 또 기가 막히는 전략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